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하락 이후에 오늘 우리 시장도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 지금 시장이 작전상 후퇴인지 아니면 진짜 퇴각하는 장인지 한번 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그 폭락작을 거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그 관련된 좀 그 데이터들을 좀 여러 가지 좀 제시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 저희는 날을 세워서 한번 회를 떠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제시하고요. 이게 작전상 후퇴인지 아니면 퇴각하는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진 칼은 깍두기나 썰어야죠. 자, 데이터 기반 추정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그 B2C 관련 거래 금액 추정하는 거는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샘플링해서 각 업체별로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추정을 합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B2B 거래 금액 추정하는 거는요. 이건 굉장히 그 사실은 뭐 좀 그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한데요. 그 회사의 어떤 자동차 운행 대수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에 있는 주차 대수라든지 등등 뭐 아니면 뭐 그 출근하는 사람의 수라든지 뭐 출퇴근하는 시간이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합니다. 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뭐 시즌 같은 경우는 뭐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회사가 저 송파구 그 석촌호수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그 회사의 매출을 추정을 합니다.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게 추정이 되죠. 자, 이와 같이 메이저들의 그 파생 포지션은요, 자기들이 아무리 꽁꽁 숨기고 다녀도 이런저런 흔적들을 좀 남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 가능한 지표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먼저 미국의 약세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확진자가 증가됐습니다. 주별로 보면은 좀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죠. 뉴욕 먼저 그 고생을 했던 뉴욕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확실하게 이제 그 좀 그 확진자 수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핫스팟이라고 하고 있는 플로리다, 또 텍사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이 지역들은 지금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그 확진자가 그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이제 사망자 증가 부분입니다. 지난주 중반에 사망자가 갑자기 크게 증가해가지고 시장이 한번 그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통계상의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집계상의 문제, 일시적인 증가였던 것 같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확진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의료진들도 노후하고 생기고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렘데스비르라든지 등등 완벽한 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대체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그 치료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망자들은 과거만큼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 제약 문제는 어쨌든 확진자 증가 수에 따라서 이제 뭐 영향을 받을 텐데요. 어쨌든 중앙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페드의 이중 플레이 문제는 뭐 일부 어떤 분들은 뭐 밑장 빼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중 플레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약세를 보일 때는 정주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회사채 매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ETF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은행 배당 자사주 매입 제한 부분은 이거는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한시적 조치라고 제가 먼저 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등 그 트위터 이런 그 SNS 플랫폼 그 이쪽에 좀 광고 문제였었죠. 뭐 최근 들어서 보면 뭐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폭력을 뭐 조장하는 어떤 그런 광고를 게재하지 말아라. 뭐 이런 움직임들이죠.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 주커버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몸을 좀 아주 바짝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약세 요인들이 있지만 또 시장에 또그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 또 없는 건 아닙니다. 앞에 보시면은 그 악재 부분들도 지금 보시면 해소가 안 되는 악재들은 아닌 것들이죠. 지금 보시면 백신 일정 중에 모더나가 지금 7월달 임상 3상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임상 2상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이노비오가 7월달에 임상 2상이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회사가 어나운스 하기에는 6월 말까지 지금 임상 데이터, 임상 1상 데이터를
발표하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발표를 하게 되겠죠.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또 5월 22일 날 임상 이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모더나보다 빠르죠. 그래서 아마 이쪽도 임상 이상 데이터들이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바백스도 마찬가지로 임상 일상 데이터가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제넥신도 6월 19일 날 인체 투여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시장이 좀 어지럽긴 하지만 또 백신에서 의외의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 상당히 많은 안정감을 좀 줄 수 있겠죠. 자, 빅스 차트입니다. 이건 지난 금요일 거죠. 지난 금요일 날 보시면 시장 지수 빠진 것 대비 해보면 빅스 값이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대로 따지면 40에서 한 45 사이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34.73으로 끝났죠. 오늘은 지금 제가 그 S&P 500 선물이고요. 이건 빅스 선물입니다. 자, 보시면 요 빨간 선이 보합입니다. 요 빨간 선이 지금 보시면 보합 밑으로도 떨어졌다가 플러스도 났다가 S&P 500은 이 5분 봉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 빅스 값도 요게 빨간 선이 이게 지금 여기가 보합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지수가 내려오면은 얘는 플러스 가서 형성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얘는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빅스 쪽, 그러니까 옵션 쪽에서는 변동성을 키우는 쪽이 아닌 그 반대쪽에 지금 옵션 매도 쪽에 지금 베팅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산식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옵션 매도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불리한 게임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이죠. 근데 뭐 반드시 걔들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죠. 제가 95년도에 베어링 증권 말아먹은 얘기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 메이저들은 본인들한테 항상 유리한 게임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빅스 값이 옵션의 변동성과 선물값, 즉 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상황입니다. 자, 선물이 하락했기 때문에 빅스는 플러스 영향을 줘야 되겠죠. 빅스가 값이 올라가는 쪽으로. 근데 실제로 빅스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럼 과연 옵션의 가격은 어땠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나냐? 뭐 이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옵션이 마이너스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옵션 쪽에서 옵션 변동성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즉 하락 변동의 반대쪽에다가 배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쪽에다 배팅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추론이니까요.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그 선물입니다. 선물 잘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이 장중에 오후 3시 정도까지 마이너스 2천억 정도 매도였다가 불과 한 30분 만에 252억으로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0.11로 돌아서 컨텐거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실적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좋은 실적이 나오면 내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또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재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면은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퇴장하며 불이야 외추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호흡 조절 중이거나 아니면 작전상 후퇴 중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이 29일, 내일이 30일, 7월 그다음 수요일이 7월 1일이죠. 7월 달이 되면 시가삼선이 새로 나옵니다. 월봉상 시가삼선이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보시면 시가삼선보다 지금 오늘 종가가 이거고요. 7월 1일 시가를 그냥 52,400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한번 제가 시가삼선을 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자 보시면 시가삼선보다 지금 위에 있죠. 거의 근접해 있죠. 지금 보시면 시가삼선 깨고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럼 분위기 안 좋죠. 자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22만 8천원 정도가 나오네요. 아직까지는 이 위에 있고요. 매드팩토 같은 경우 55,600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조금 그 위에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55,000 이 가격으로 만약 시가가 결정된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을 뚫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담을 좀 갖겠죠. 근데 뭐 어쨌든 이게 무슨 뭐 아주 뭐 뚫지 못하는 뭐 어마어마한 저항선이거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뭐 이 정도 가격에 사면 7월 달에는 싸게 사는
셈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보시면 시가 3선보다 지금 위에 존재하게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지금 보시면 여기 근접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지금 가격하고 시가삼선하고 가까워서 일단 시장이 만약에 큰 폭으로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받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세는 호흡 조절 또는 일부 후퇴 중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공격 앞으로 분위기보다는 약간 쿨다운하는 분위기로 가져가시는 게 맞는데 오늘 보시면 SK케미칼이라든지 일부 백신주라든지 또 치료제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보여드렸지만 7개 성장주 그다음에 바이오주가 지금 월봉상 시가 3선을 지지하는지 그다음에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7월달 뭐 넘어가면서 시장이 좀 아까 이러저러한 그 백신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특히 이제 백신 쪽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치료제 백신 쪽보다는 아무래도 신약 개발 플랫폼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개발 플랫폼 강자 쪽에 한번 좀 관심을 두는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일도 좀 멘탈을 잘 붙잡고 잘 대응을 하셔서 성공하는 그런 투자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미스터 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